안녕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가는 지식 채널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유 없이 지치고 나 자신을 계속 의심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조종당하는 듯한 기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을 가진 배우처럼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각본, 그들만의 플레이북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게임의 규칙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인생 선배의 조언이자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심리 기술의 이름은 크립 기법입니다. 이름부터가 어딘가 섬뜩하죠. 이 기법은 유독한 가족, 해로운 친구, 나를 갉아먹는 연인, 그리고 특히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들이 당신을 통제하고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전술입니다. 이들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위험인물이라는 경고 딱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분명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바로 크립, C, R, E, E, P 라는 5글자로 요약되는 패턴입니다. C는 차음, 즉 매력입니다. R은 레이지, 분노입니다. E는 envy, 질투입니다. 또 다른 E는 인타이틀먼트, 특권의식입니다. 마지막 P는 pity, 동정심입니다. 조종자들은 이 5가지 전술을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지쳐 떨어질 때까지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당신을 무장해제시킨 뒤 마침내 완벽하게 통제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법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각본을 한 페이지씩 넘겨보며 각 전술에 대한 완벽한 대응책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 매력의 단계입니다. 이들은 관계 초반,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당신의 소울메이트나 인생 친구인 척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의 말과 행동, 심지어 작은 습관까지 거울처럼 따라합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당신의 가치관을 자신의 것인 양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까지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라며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은 사실 매우 의도적으로 설계된 덫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담보로 잡기 위해 감정적 레버리지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죠. 매력은 미끼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이 매력에 대한 대응책은 바로 시간입니다. 누구든 처음 몇 주, 몇 달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속도를 늦추세요. 진실한 매력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매력이라면 그 매력만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순간 그들은 두 번째 가면을 꺼내들 것입니다. 두 번째, R, 분노의 단계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매우 익숙하게 느껴질 겁니다. 분노는 항상 시끄럽게 폭발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독하게 차갑고 조용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갑작스러운 침묵,
경멸이 가득한 눈빛, 갑자기 모든 애정과 관심을 거두어들이는 행동, 즉 스토널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인 관계라면 갑자기 유령처럼 연락을 끊거나 어제까지와는 180도 다른 냉담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극심한 감정의 채찍질은 당신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죄책감을 심어주고 방금 전까지 다정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당신이 무언가를 고쳐야만 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분노는 정말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통제를 위한 수단입니다. 이 분노에 대한 대응책은 바로 회색 돌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길가에 굴러다니는 회색 돌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그들에게 아무런 감정적 먹이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공격도 흡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생기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분노의 다음 장에는 더 끔찍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투의 단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강해질수록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투는 아주 교묘한 파괴 공작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성취를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당신이 이룬 것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며 끊임없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정말 기뻐하고 흥분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완전히 무시하거나 혹은 당신의 행복이 마치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배신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소유하고 싶어하며 당신이 작고 초라해질 때 그 소유가 더 쉬워진다고 믿습니다. 이 질투에 대한 대응책은 공유를 줄이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움직이세요. 당신의 계획, 당신의 성공, 당신의 행복을 그들에게 덜 이야기할수록 그들이 당신을 방해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특권의식의 단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에 대해 언제나 자신들이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한국 사회의 일부 경직된 상하관계나 가족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건데 와 같은 말로 포장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하려고 할 때 그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경계선은 그들의 통제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특권의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책은 단호하게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몫이고 나의 감정과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전술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동정심의 단계입니다.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그들은 피해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슬픔을 무기화하고 눈물을 흘리며 무력하고 연약한 척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먹이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굽니다. 그들은 당신이 죄책감을 느껴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이 전술은 주로 당신이 그들을 떠나려고 하거나 자신을 위해 맞서 싸우려 할 때 나타납니다. 이것은 진정한 연약함이 아니라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감정적 연기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이 끔찍한 사이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 동정심에 대한 대응책은 착하게 굴지 말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타인의 감정까지 책임지려 하고 자기 희생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절한 사람은 경계선 안에서 연민을 베풉니다. 내가 힘든 것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친절함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패턴을 인식하고 포식자의 가면을 벗겨내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만큼 가까이 다가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조종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진짜 모습도 꿰뚫어 볼 수 있고 그들의 유독한 행동을 감지했을 때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조종자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먹고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인정받으려 하고 관계에 소속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확고한 정체성과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누구의 기대나 가치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개성이 가진 힘을 스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단단함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당신을 불편해하고 분노하며 어떻게든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전술에 반응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당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반응하기보다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지금 분노 전술을 쓰는구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패턴이네 라고 분석하십시오. 암은 곧 힘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흔한 조종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열정적으로 사랑을 퍼붓다가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연락이 뜸해지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어 그의 감정을 통제하려는 시험입니다. 이때 불안해하며 그에게 매달리는 것은 그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물러서면 그는 당신을 쫓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서라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마지막 순간에 바꾸거나 취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실망하고 안달하는지 보며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하려는 유치한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알았어, 그럼 다음에 보자 라고 덤덤하게 말하고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평온함은 그들의 에고에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기억하세요. 조종자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분노도 애원도 아닙니다. 그것은 차갑고 계산된 침묵입니다. 그들은 혼돈을 원하지만 당신은 평화를 주십시오. 그들은 반응을 원하지만 당신은 혼란을 주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모든 감정의 끈을 잡아당기고 싶어 하지만 당신은 그 끈을 잘라버리고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의 불편함을 양분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갈망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붙잡을 수 있는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눈물도, 싸움도, 그 어떤 마무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거리감, 무관심, 그리고 그들을 미치게 할 만큼으로 시즌의 침묵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평화라는 미스터리 속에서 그들이 허위적거리게 만드십시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하나로 기결됩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 가치감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인정이나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어떤 멋진 사람이라도 당신의 핵심 원칙을 침해한다면 기꺼이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이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연애 경험은 단순히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헬스장과도 같습니다. 당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모든 경험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이 지혜가 필요한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유독한 관계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나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 안녕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가는 지식 채널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유 없이 지치고 나 자신을 계속 의심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조종당하는 듯한 기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을 가진 배우처럼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각본, 그들만의 플레이북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게임의 규칙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인생 선배의 조언이자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심리 기술의 이름은 크립 기법입니다. 이름부터가 어딘가 섬뜩하죠. 이 기법은 유독한 가족, 해로운 친구, 나를 갉아먹는 연인, 그리고 특히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들이 당신을 통제하고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전술입니다. 이들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위험인물이라는 경고 딱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분명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바로 크립, C, R, E, E, P 라는 5글자로 요약되는 패턴입니다. C는 차엄, 즉 매력입니다. R은 레이지, 분노입니다. E는 envy, 질투입니다. 또 다른 E는 인타이텔먼트, 특권의식입니다. 마지막 P는 pity, 동정심입니다. 조종자들은 이 5가지 전술을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지쳐 떨어질 때까지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당신을 무장해제시킨 뒤 마침내 완벽하게 통제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법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각본을 한 페이지씩 넘겨보며 각 전술에 대한 완벽한 대응책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 매력의 단계입니다. 이들은 관계 초반,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당신의 소울메이트나 인생 친구인 척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의 말과 행동, 심지어 작은 습관까지 거울처럼 따라합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당신의 가치관을 자신의 것인 양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까지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라며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은 사실 매우 의도적으로 설계된 덫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담보로 잡기 위해 감정적 레버리지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죠. 매력은 미끼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이 매력에 대한 대응책은 바로 시간입니다. 누구든 처음 몇 주, 몇 달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속도를 늦추세요. 진실한 매력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매력이라면 그 매력만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순간 그들은 두 번째 가면을 꺼내들 것입니다. 두 번째, R, 분노의 단계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매우 익숙하게 느껴질 겁니다. 분노는 항상 시끄럽게 폭발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독하게 차갑고 조용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갑작스러운 침묵, 경멸이 가득한 눈빛, 갑자기 모든 애정과 관심을 거두어들이는 행동, 즉 스토널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인 관계라면 갑자기 유령처럼 연락을 끊거나 어제까지와는 180도 다른 냉담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극심한 감정의 채찍질은 당신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죄책감을 심어주고 방금 전까지 다정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당신이 무언가를 고쳐야만 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분노는 정말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통제를 위한 수단입니다. 이 분노에 대한 대응책은 바로 회색 돌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길가에 굴러다니는 회색 돌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그들에게 아무런 감정적 먹이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공격도 흡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생기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분노의 다음 장에는 더 끔찍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투의 단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강해질수록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투는 아주 교묘한 파괴 공작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성취를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당신이 이룬 것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며 끊임없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정말 기뻐하고 흥분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완전히 무시하거나 혹은 당신의 행복이 마치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배신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소유하고 싶어하며 당신이 작고 초라해질 때 그 소유가 더 쉬워진다고 믿습니다. 이 질투에 대한 대응책은 공유를 줄이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움직이세요. 당신의 계획, 당신의 성공, 당신의 행복을 그들에게 덜 이야기할수록 그들이 당신을 방해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특권의식의 단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에 대해 언제나 자신들이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한국 사회의 일부 경직된 상하관계나 가족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건데 와 같은 말로 포장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하려고 할 때 그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경계선은 그들의 통제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특권의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책은 단호하게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몫이고 나의 감정과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전술이 나옵니다. 5번째, 동정심의 단계입니다.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그들은 피해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슬픔을 무기화하고 눈물을 흘리며 무력하고 연약한 척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먹이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굽니다. 그들은 당신이 죄책감을 느껴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이 전술은 주로 당신이 그들을 떠나려고 하거나 자신을 위해 맞서 싸우려 할 때 나타납니다. 이것은 진정한 연약함이 아니라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감정적 연기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이 끔찍한 사이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 동정심에 대한 대응책은 착하게 굴지 말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타인의 감정까지 책임지려 하고 자기 희생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절한 사람은 경계선 안에서 연민을 베풉니다. 내가 힘든 것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친절함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패턴을 인식하고 포식자의 가면을 벗겨내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만큼 가까이 다가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조종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진짜 모습도 꿰뚫어 볼 수 있고 그들의 유독한 행동을 감지했을 때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조종자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먹고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인정받으려 하고 관계에 소속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확고한 정체성과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누구의 기대나 가치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개성이 가진 힘을 스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단단함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당신을 불편해하고 분노하며 어떻게든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전술에 반응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당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반응하기보다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지금 분노 전술을 쓰는구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패턴이네 라고 분석하십시오. 암은 곧 힘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흔한 조종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열정적으로 사랑을 퍼붓다가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연락이 뜸해지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어 그의 감정을 통제하려는 시험입니다. 이때 불안해하며 그에게 매달리는 것은 그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물러서면 그는 당신을 쫓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서라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마지막 순간에 바꾸거나 취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실망하고 안달하는지 보며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하려는 유치한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알았어, 그럼 다음에 보자 라고 덤덤하게 말하고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평온함은 그들의 에고에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기억하세요. 조종자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분노도 애원도 아닙니다. 그것은 차갑고 계산된 침묵입니다. 그들은 혼돈을 원하지만 당신은 평화를 주십시오. 그들은 반응을 원하지만 당신은 혼란을 주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모든 감정의 끈을 잡아당기고 싶어 하지만 당신은 그 끈을 잘라버리고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의 불편함을 양분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갈망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붙잡을 수 있는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눈물도, 싸움도, 그 어떤 마무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거리감, 무관심, 그리고 그들을 미치게 할 만큼으로 시즌의 침묵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평화라는 미스터리 속에서 그들이 허위적거리게 만드십시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하나로 기결됩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 가치감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인정이나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어떤 멋진 사람이라도 당신의 핵심 원칙을 침해한다면 기꺼이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이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연애 경험은 단순히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헬스장과도 같습니다. 당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모든 경험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이 지혜가 필요한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유독한 관계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나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 안녕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가는 지식 채널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유 없이 지치고 나 자신을 계속 의심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조종당하는 듯한 기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을 가진 배우처럼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각본, 그들만의 플레이북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게임의 규칙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인생 선배의 조언이자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심리 기술의 이름은 크립 기법입니다. 이름부터가 어딘가 섬뜩하죠. 이 기법은 유독한 가족, 해로운 친구, 나를 갉아먹는 연인, 그리고 특히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들이 당신을 통제하고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전술입니다. 이들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위험인물이라는 경고 딱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분명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바로 크립, C, R, E, E, P 라는 5글자로 요약되는 패턴입니다. C는 차엄, 즉 매력입니다. R은 레이지, 분노입니다. E는 envy, 질투입니다. 또 다른 E는 인타이텔먼트, 특권의식입니다. 마지막 P는 pity, 동정심입니다.
조종자들은 이 5가지 전술을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지쳐 떨어질 때까지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당신을 무장해제시킨 뒤 마침내 완벽하게 통제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법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각본을 한 페이지씩 넘겨보며 각 전술에 대한 완벽한 대응책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 매력의 단계입니다. 이들은 관계 초반,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당신의 소울메이트나 인생 친구인 척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의 말과 행동, 심지어 작은 습관까지 거울처럼 따라합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당신의 가치관을 자신의 것인 양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까지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라며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은 사실 매우 의도적으로 설계된 덫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담보로 잡기 위해 감정적 레버리지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죠. 매력은 미끼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이 매력에 대한 대응책은 바로 시간입니다. 누구든 처음 몇 주, 몇 달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속도를 늦추세요. 진실한 매력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매력이라면 그 매력만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순간 그들은 두 번째 가면을 꺼내들 것입니다. 두 번째, R, 분노의 단계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매우 익숙하게 느껴질 겁니다. 분노는 항상 시끄럽게 폭발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독하게 차갑고 조용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갑작스러운 침묵, 경멸이 가득한 눈빛, 갑자기 모든 애정과 관심을 거두어들이는 행동, 즉 스토널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인 관계라면 갑자기 유령처럼 연락을 끊거나 어제까지와는 180도 다른 냉담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극심한 감정의 채찍질은 당신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죄책감을 심어주고 방금 전까지 다정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당신이 무언가를 고쳐야만 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분노는 정말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통제를 위한 수단입니다. 이 분노에 대한 대응책은 바로 회색 돌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길가에 굴러다니는 회색 돌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그들에게 아무런 감정적 먹이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공격도 흡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생기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분노의 다음 장에는 더 끔찍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투의 단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강해질수록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투는 아주 교묘한 파괴 공작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성취를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당신이 이룬 것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며 끊임없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정말 기뻐하고 흥분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완전히 무시하거나 혹은 당신의 행복이 마치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배신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소유하고 싶어하며
당신이 작고 초라해질 때 그 소유가 더 쉬워진다고 믿습니다. 이 질투에 대한 대응책은 공유를 줄이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움직이세요. 당신의 계획, 당신의 성공, 당신의 행복을 그들에게 덜 이야기할수록 그들이 당신을 방해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특권의식의 단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에 대해 언제나 자신들이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한국 사회의 일부 경직된 상하관계나 가족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건데 와 같은 말로 포장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하려고 할 때 그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경계선은 그들의 통제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특권의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책은 단호하게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몫이고 나의 감정과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전술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동정심의 단계입니다.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그들은 피해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슬픔을 무기화하고 눈물을 흘리며 무력하고 연약한 척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먹이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굽니다. 그들은 당신이 죄책감을 느껴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이 전술은 주로 당신이 그들을 떠나려고 하거나 자신을 위해 맞서 싸우려 할 때 나타납니다. 이것은 진정한 연약함이 아니라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감정적 연기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이 끔찍한 사이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 동정심에 대한 대응책은 착하게 굴지 말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타인의 감정까지 책임지려 하고 자기 희생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절한 사람은 경계선 안에서 연민을 베풉니다. 내가 힘든 것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친절함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패턴을 인식하고 포식자의 가면을 벗겨내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만큼 가까이 다가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조종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진짜 모습도 꿰뚫어 볼 수 있고 그들의 유독한 행동을 감지했을 때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조종자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먹고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인정받으려 하고 관계에 소속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확고한 정체성과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누구의 기대나 가치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개성이 가진 힘을 스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단단함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당신을 불편해하고 분노하며 어떻게든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전술에 반응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당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반응하기보다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지금 분노 전술을 쓰는구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패턴이네 라고 분석하십시오. 암은 곧 힘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흔한 조종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열정적으로 사랑을 퍼붓다가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연락이 뜸해지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어 그의 감정을 통제하려는 시험입니다. 이때 불안해하며 그에게 매달리는 것은 그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물러서면 그는 당신을 쫓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서라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마지막 순간에 바꾸거나 취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실망하고 안달하는지 보며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하려는 유치한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알았어, 그럼 다음에 보자 라고 덤덤하게 말하고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평온함은 그들의 에고에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기억하세요. 조종자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분노도 애원도 아닙니다. 그것은 차갑고 계산된 침묵입니다. 그들은 혼돈을 원하지만 당신은 평화를 주십시오. 그들은 반응을 원하지만 당신은 혼란을 주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모든 감정의 끈을 잡아당기고 싶어 하지만 당신은 그 끈을 잘라버리고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의 불편함을 양분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갈망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붙잡을 수 있는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눈물도, 싸움도, 그 어떤 마무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거리감, 무관심, 그리고 그들을 미치게 할 만큼으로 시즌의 침묵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평화라는 미스터리 속에서 그들이 허위적거리게 만드십시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하나로 기결됩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 가치감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인정이나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어떤 멋진 사람이라도 당신의 핵심 원칙을 침해한다면 기꺼이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이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연애 경험은 단순히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헬스장과도 같습니다. 당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모든 경험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이 지혜가 필요한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유독한 관계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나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 안녕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가는 지식 채널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유 없이 지치고 나 자신을 계속 의심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조종당하는 듯한 기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을 가진 배우처럼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각본, 그들만의 플레이북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게임의 규칙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인생 선배의 조언이자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심리 기술의 이름은 크립 기법입니다. 이름부터가 어딘가 섬뜩하죠. 이 기법은 유독한 가족, 해로운 친구, 나를 갉아먹는 연인, 그리고 특히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들이 당신을 통제하고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전술입니다. 이들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위험인물이라는 경고 딱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분명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바로 크립, C, R, E, E, P 라는 5글자로 요약되는 패턴입니다. C는 차엄, 즉 매력입니다. R은 레이지, 분노입니다. E는 envy, 질투입니다. 또 다른 E는 인타이텔먼트, 특권의식입니다. 마지막 P는 pity, 동정심입니다. 조종자들은 이 5가지 전술을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지쳐 떨어질 때까지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당신을 무장해제시킨 뒤 마침내 완벽하게 통제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법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각본을 한 페이지씩 넘겨보며 각 전술에 대한 완벽한 대응책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 매력의 단계입니다. 이들은 관계 초반,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당신의 소울메이트나 인생 친구인 척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의 말과 행동, 심지어 작은 습관까지 거울처럼 따라합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당신의 가치관을 자신의 것인 양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까지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라며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은 사실 매우 의도적으로 설계된 덫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담보로 잡기 위해 감정적 레버리지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죠. 매력은 미끼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이 매력에 대한 대응책은 바로 시간입니다. 누구든 처음 몇 주, 몇 달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속도를 늦추세요. 진실한 매력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매력이라면 그 매력만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순간 그들은 두 번째 가면을 꺼내 들 것입니다. 두 번째, R, 분노의 단계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매우 익숙하게 느껴질 겁니다. 분노는 항상 시끄럽게 폭발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독하게 차갑고 조용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갑작스러운 침묵, 경멸이 가득한 눈빛, 갑자기 모든 애정과 관심을 거두어들이는 행동, 즉 스토널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인 관계라면 갑자기 유령처럼 연락을 끊거나 어제까지와는 180도 다른 냉담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극심한 감정의 채찍질은 당신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죄책감을 심어주고 방금 전까지 다정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당신이 무언가를 고쳐야만 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분노는 정말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통제를 위한 수단입니다. 이 분노에 대한 대응책은 바로 회색 돌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길가에 굴러다니는 회색 돌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그들에게 아무런 감정적 먹이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공격도 흡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생기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분노의 다음 장에는 더 끔찍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투의 단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강해질수록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투는 아주 교묘한 파괴 공작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성취를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당신이 이룬 것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며 끊임없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정말 기뻐하고 흥분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완전히 무시하거나 혹은 당신의 행복이 마치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배신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소유하고 싶어하며 당신이 작고 초라해질 때 그 소유가 더 쉬워진다고 믿습니다. 이 질투에 대한 대응책은 공유를 줄이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움직이세요. 당신의 계획, 당신의 성공, 당신의 행복을 그들에게 덜 이야기할수록 그들이 당신을 방해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특권의식의 단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에 대해 언제나 자신들이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한국 사회의 일부 경직된 상하관계나 가족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건데 와 같은 말로 포장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하려고 할 때 그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경계선은 그들의 통제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특권의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책은 단호하게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몫이고 나의 감정과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전술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동정심의 단계입니다.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그들은 피해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슬픔을 무기화하고 눈물을 흘리며 무력하고 연약한 척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먹이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굽니다. 그들은 당신이 죄책감을 느껴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이 전술은 주로 당신이 그들을 떠나려고 하거나 자신을 위해 맞서 싸우려 할 때 나타납니다. 이것은 진정한 연약함이 아니라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감정적 연기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이 끔찍한 사이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 동정심에 대한 대응책은 착하게 굴지 말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타인의 감정까지 책임지려 하고 자기 희생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절한 사람은 경계선 안에서 연민을 베풉니다. 내가 힘든 것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친절함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패턴을 인식하고 포식자의 가면을 벗겨내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만큼 가까이 다가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조종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진짜 모습도 꿰뚫어 볼 수 있고 그들의 유독한 행동을 감지했을 때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조종자들은 자존감이 낮은